네, 도로를 운전하다 길이 헷갈릴 때 그 내비게이션은 큰 도움이 되죠. 그렇다면 바다 위에서는 어떨까요? 바다 위 위치 정보 시스템과 기술을 제공하는 국립해양치기정보원의 우리나라 최고의 위성항법 전문가 모셨습니다. 공현동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해양치기정보원 위성항법. 네, 이게 사실은 뭐 그 바다 위에다가 보이지 않는 데다가 좀 이렇게 길을 만들고 뭐 지도를 만든다 뭐 그런 뜻입니까? 선박이 네. 항해를 해서 목적지를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기 선박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이제 도로를 다니는 이제 차량이나 여행객들은 지형지형물이랄까 산 이런 것들로 그 위치를 이제 파악을 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위치를 갈 수 있는데 바다는 사실은 이제 아주 먼 바다에서는 이 등대불도 보이지 않고 산도 그렇죠. 보이지 않고. 네, 뭐 지형지물이 그래서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네. 참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유성을 이용해서 유성의 전파의 특성인 이제 직진성이나 이제 득수성을 그런 기술을 가미해서 네. 위성에서 오는 전파 신호를 받으면 우리 배의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배가 안전하고 또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요. 이렇게 그 항법 전문가시니까 그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공현동 원장께서는 인생의 정확한 지금 지점에 와 계십니까? 거의 공직 한 30년을 했는데 네. 아마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아, 네. 지금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공직 생활이 후회 없이 거의 잘 왔다고 이렇게. 국립해양치기정보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치기? 네. 예. 저희 국립해양치기정보원은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네. 또 우리나라의 그 수출 물량의 99.7%를 네. 선박에 의해서 이렇게 그렇죠. 네. 불통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고 또 효율적으로 네. 항해를 할 수 있도록 그 정확한 선박의 위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GPS의 오차를 한 20-30m가 나고 있는데 네. 1m 정도로 줄인 위성항법 보정 시스템으로 해서 전문적으로는 디퍼런셜 GPS라고 하는 그 추기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GPS가 나오기 이전에 그 우리는 지상에서의 전파 항법 시스템으로 장거리 무선 항법 시스템으로 롱레인지 레디오 내비게이션 줄여서 로란시라고 합니다. 네. 이 정보를 이제 저희가 광주하고 포항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GPS는 일반인이 아니라 군사작전에서 먼저 사용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1970년대에 그 미국 국방성에서 전 세계의 그 작전을 위해서 네. 공군하고 해군이 공군기나 배가 어디에 있는지 예. 이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미 공군에서 전술 목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GPS가 이제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대한항공 공군 7기가 큰 역할을 했어요. 예. 사실은 1983년도에 그 LA 공항에서 알래스카를 통과해가지고 그 사할린 공항을 통과해서 이제 서울 김포공항에 오는 그 비행 과정에서 그 사할린 쪽에 이제 그 소련에서는 그 뭐랄까 부동항으로 군함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는 로란시를 가지고 항해를 하다 보니까 네. 로란시는 이제 오차가 GPS보다 상당히 좀 컸습니다. 컸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행기가 경로를 가끔 벗어났다는 게 이제 소련의 이제 그 주장인데 이 칼기가 이제 그 경로를 벗어나서 내륙에 들어오면서 첩보 활동을 한다. 이런 이제 오해를 하고 비극이 이제 격추를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이러한 사고로 이제 미국 시민도 죽고 또 국회의원도 죽고 뭐 이래서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기술이 있다는데 왜 이걸 민간한테 개방을 안 하고 이런 사고가 나게 됐느냐 해서 이제 GPS를 민간한테 개방하도록 이제 지시를 합니다. 로란시에서 보내온 그 정보가 잘못된 것이었는데 그 잘못된 정보를 갖고 이제 폭격을 GPS보다도 네. 로란시는 이제 오차가 좀 컸어요. 더 컸으니까. 예, 컸었고 네. 그러니까 4,500m의 오차인데 사실은 이야, 그거는 네. 이제 뭐랄까 누구도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민항기가 첩보 활동한다는 거는 좀 우리로서는 믿을 수 없는 거고 뭔가 하여튼 그 당시에 정치적인 목적이 네, 있었겠군요. 냉전 시대였기 네. 때문에 아마 네. 그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공현동 박사께서는 우리나라 그 최초의 DGPS 그 관련 학위를 받으셨네요. 그 당시 해운 항만청에 근무할 때인데요. 네. 1996년도에 미국에 단기 연수를 갈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뉴욕 항에 VTS라고 우리 선박교통에 관련된 센터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VTS라고 합니다. 예, 뭐 그 비행기도 이제 네. 그 비행장에 그 관제 센터가 있는데 사실 항만에도 그런 관제 센터가 네. 있는 세월호 있습니다. 사건 일어나면서 우리도 예, 일반인들 그렇습니다. VTS 예. 많이 들었는데. 그 사실은 이제 거기에 이제 견학을 가고 공부를 하려고 갔는데 우연찮게 이제 뭐 시간이 좀 났어요. 그래서 네. 담당 직원이 뉴욕항 입구에 있는 샌디옥 등대가 있는데 아주 전망이 좋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번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연찮게 따라갔는데 네. 96년도에 당시 이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형 유조선이랄까 화물선들이 연안에 들어올 때는 그 당시에 로란시하고 GPS 이걸 활용해서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제 그 협수로나 항만 입출항로에서 오차가 네, 그다음 크니까. 네. 300m 나 오차를 네. 가지고는 자초할 수도 있고 제대로 충돌할 정박을 수도 못 있죠. 하겠죠. 예, 네. 대형 국적선들이 올 때는 GPS 위성 오차가 크니까 네. 그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디퍼런셜 GPS, DGPS 보정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들어오도록 이렇게 제도화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그 샌디옥 등대에 가니까 그런 송신 시설이 갖추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매뉴얼을 이제 운영 매뉴얼을 사정을 해서 이제 가져와서 제가 98년도에 이제 정체화하고 99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서해안 쪽에 이 조차가 심하고 네네. 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해 여건이 어려운 인천항 앞에 있는 팔미도 등대, 어청도, 소청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이 동남서해 11개 등대에다가 네. DGPS 기준국을 설치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또 이 DGPS 부정정보 그 추기정보는 그 당시 한 10m 이내까지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야. 아주 획기적인 네. 추기정보이기 때문에 육상에서도 필요한 분야가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바다 업무 위에 유일하게 그 업무만큼은 육상까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양에 있는 그 DGPS 보정 정보가 해양뿐만 아니라 육상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육상에 6개를 설치하면 이제 전국이 이제 그런 추기 정보를 구축한다 해서 국무총리령으로 해서 2000년에 네. 해양수산부가 그걸 하도록 이렇게 제도화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그 큰일을 해내시면서 상도 많이 받으셨고, 네. 근데 일이 많아지셨겠어요? 그때 지금 더 못 들어가셨겠어요? 그때 이제 그걸 우리나라에 이제 설치를 하고 그걸 관리하고 또 그 분야에 대한 R&D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소단기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업무를 그렇게 좀 제가 관리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지식이 좀 쌓이더라고요. 쌓였고 그래서 조금 이제 더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서 되고. 이제 네. 그동안 이제 못했던 공부를 이제 마무리해서 네. 박사학위를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해양학 전공이시라고 들었는데, 예. 어릴 때부터 바다 쪽에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고향이 네. 전북 김제입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김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새만금 지금 네. 김제는 뭐 아주 넓은 평야로도 우리가 예,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마을 뒷산을 넘어가면 만경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제 이렇게 방과 후에 네. 친구들하고 만경강이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네. 가서 수영도 하고 또 조개도 잡고 예. 하여튼 바다 활동을 좀
해서 바다는 뭐 그렇게 좀 친근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또 대학에 갈 때쯤에서는 이제 그 해양학이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하는 초기 단계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남을 수 있는 뭐랄까 확률이 좀 높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 욕심도 있었고 네. 지금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잘 선택했던 거 아닌가. 칠봉국도를 타고 그 포항 청하면을 지나다 보면요, 키가 큰 안테나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뭐 저도 그랬고요. 지금도 사실은 저게 뭘까? 우리 그 MBC 안테나는 아닌 것 같은데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게 바로 국립해양치기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신국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멀뚱하니 그 길 옆에 그냥 쭉 하나 올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GPS가 한꺼번에 이용되기 이전에 네. 지상에 있는 전파 표지인 일종의 이제 장거리 무선항법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로란시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로란시는 이제 주국을 중심으로 해서 종국이라고 해서 두 개 이상의 예. 그런 그 전파 송신소에서 거기 하나가 청하면에 있으면 하나는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광주에 있고요. 하나는 이제 러시아의 우스리스크에서 발사되는 전파를 이게 막 뭐 아무 지역에나 막 서 있는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세 개의 그 송신소가 하나의 체인을 이루고 있어서 네. 그 세 개에서 오는 전파 신호를 받으면 그 전파가 오는 도달 시간차를 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시스템을 이제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나라 그 주변에 이렇게 배가 떠다니고 있으면 여기서도 이제 전파를 써 보내고 광주에서도 써 보내고 우스리스크에서 이제 오는 전파를 쏴서 받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삼각 측량이라고 하죠. 네. 일상에서 세 개의 물표를 알면 그 방향과 그 거리를 알면 자기 네. 위치를 아는 것처럼 네. 전파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위를 결정하는데 그 전파가 한 1,500km까지 이렇게 멀리 갑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이제 동해안 대화퇴랄까 네. 이런 데에 어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선들이 나갔을 때 위치를 결정할 때는 그 당시에 로란시 정보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뭐 툭 튀어나온 그 산이나 네. 좀 높은 데 있거나 아니면 좀 바다 저쪽에 들어가 있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안테나 높이가 한 130m 됩니다. 아, 그렇게나 되나요? 예, 그러면 그 130m 높은 그 길이만큼 그 우산살 모양으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지선이 깔리게 돼요. 예. 3만에서 4만 평 정도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해안가에서는 그런 면적이 나오기 어렵고요. 또 이제 전파의 특성상 전파가 이렇게 전달되려면 어떤 주변에 이제 높은 산이 있다든가 건물이 있다든가 그러면 방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네. 좀 평야지대인 지금 그곳에 네. 지금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건 필요 없잖아요. DGPS가 이제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데 저는 로란 씨가 저거 왜 그대로 있을까요? GPS의 위치보다도 이제 좀 뭐랄까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효용성은 좀 많이 떨어지고 이용자도 네. 많이 줄긴 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군 포병부대에서는 GPS 기반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운영을 중단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특히 이제 GPS는 이제 전파 교란이 우리가 이제 2010년부터 겪게 되는데 네. 2016년 4월에 한 9번 정도의 전파 교란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서북도서나 동해안 이쪽에서는 네. 어선들이 출어를 못 했어요. 왜냐하면 GPS 혼신 교란 이런 걸로 네. 인해서 배가 출어를 이제 금지당하고 방향을 전혀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모니터에 뜨는 게 네. 그럴 때 이제 뭐냐면 로란시도 로란시가. 백업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아. 예.
특히 이 전파 교란에 대응해서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위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 네. 이로란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는 이제 그 이로란은 이제 GPS 정도의 오차 범위, 아까 GPS 오차가 예. 좁은 그런 그 기술을 지금 저희가 연구 개발해서 2020년이 되면 시험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번 코너는 작은 바구니 속에 엄청난 추억을 몰고 온 분을 만나는 시간. 오늘도 그녀를 잡아요. 김연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뒤쪽에서 잘 들으셨죠? 네, 잘- 로란 씨. 네. 네, C로란, GPS, DGPS. 제가 방송 전에 네. 공부를 나름 좀 했어요. 네. 머리가 쥐가 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또 인문계 네. 출신이라서 네. 제가 또 영문학도다 보니까 이것하고 뭐야? 양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아니, 나름 노력을 했는데도 어렵더라고요. 공연도 원장님께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거를 지금도 구분이 안 돼요? 아, 약간 어렴풋이 약간 알고 GPS를 약간 보완한 게 DGPS다 약간 요 정도 그 정도는 감을 잡았는데 로란 씨는 빼고 네. 빼고 이어갔어. 아, 근데 아직도 이렇게 네. 잡히진 않네요. 어쨌거나 굉장히 획기적인 네. 예, 기술이네요. 그리고 최초로 한국 최초로 또 DGPS에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네. 그게 사실은 네. 멋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저는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맨날 옆에 두고 있으면서 뭘 또 처음 봤다고 또. 자, 추억바구니 속에는 어떤 네. 공연동 박사와 관련된 추억의 소품들이 들어있을까요? 네. 뭐 오늘도 못 맞추실 것 같기는 한데. 인공위성을 갖고 왔을 리는 없고요. 예, 그런 거는 뭐 좀. 로란 씨 예, 안테나 예, 뭐 뽑아왔을 그런 리도 거는 좀 없습니다. 위험하고. 네. 네,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기념패 같은데요? 네, 어, 보시죠. 고마운 마음. 이야. 아. 네. 영일 호미수의 서상원 회장이 감사패를 드린 거네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국립등대박물관장 공현동. 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등대박물관. 호미곶 등대박물관. 네. 여기 초대 원장이셨대요. 이야. 초대 그러셨군요. 관장. 예. 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내용은 좀 읽어주시죠. 귀하는 네. 호랑이 꼬리에 나무를 심자. 호미곶의 예술의 텃밭을 가꾸자는 푸른 숲, 푸른 꿈 사업에 남다른 애정으로 영일 호미수회를 도와주신 고마운 마음을 높이 기리고자 감사패를 드립니다. 이게 2003년도 4월 26일이네요. 영일 호미수회에서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원장님, 감사패를 주셨네요. 이거 어떤 일로? 네. 그 뭐 박물관장이 얼마나 그게- 왜 호미수에서는 예. 왜 2003년도에 제가 기획전시관을 건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일 호미수에서 주관하는 그 호미예술제의 그 행사를 이제 우리 등대 박물관을 같이 하게 되고 기획전시관을 이용하고 이제 이랬죠. 아마 그래서 서상원 회장님께서 뭐 이런 그 패를 주지 않았나. 그 제가 듣기로는 원장님께서 그 국립등대박물관을 개관을 하실 때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많이 보셨던 박물관들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외국에 이제 국제 회의랄까 연수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3대 박물 뭐 세계 3대 박물관이랄까 네. 뭐 5대 박물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형 박물관이랄까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그 러시아 상트페테르스부르 네. 에르미타지 박물관 이런 데를 제가 이제 회의나 뭐 이렇게 이런 참석한 그 과정에서 짬을 내서 이제 봤던 것들이 저희가 이제 박물관장으로 재임을 하면서 그런 그 눈을 네. 좀 일찍 뜨지 않았겠느냐 네, 하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근데 이게 박물관이 그 등대라는 것이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는 잘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저도 못 들어가는 데라고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2000년 해맞이 행사를 하기 전에는 네. 그 등대는 그 일반인들이 출입하지 못하는 제한 구역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2000년 해맞이 행사를 네. 하는데 그 동안에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제한 구역으로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네. 그 많은 사람들이 해맞이를 오는데 그 대문을 닫는다는 건 맞지 꽁꽁 않을 것 닫아놓고. 같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외국에 다녀보면
그 외국에서는 이게 이제 하나의 해양문화공간으로 일반인한테 개방돼서 네네. 많은 사람이 찾는데 그 당시 장관님께서 전국에 있는 6-6개 등대를 이런 모습처럼 네. 정비도 하고 또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해라 하게 됐던 것 네.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지역일 뿐만이 아니라 국립해양치기정보원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기준국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포항항에 이제 들어오는 선박들이 안전하게 그 항로를 벗어나지 않고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동해안의 먼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자기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그 호미곶에 우리 이제 DGPS 기준국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대 박물관 바로 인접한 곳에 안테나가 한 85m 정도 되는 안테나가 있는데 그 안테나가 방송 안테나입니다. 즉 전파 신호를 발생하는 그런 안테나입니다. 이야.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모르니까 그 그러니까요. 옆에 이렇게 높은 안테나가 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우리 이제 가면 이제 보이겠네요. 네, 이제. 그렇죠. 역시 사람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보이고. 아유 고맙습니다. 나이가 많이 되셔. 예. 자, 두 고마운 번째 마음. 또, 예, 소품을 얼른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감사평 우리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저도 자, 많이 두 번째 받았고. 거. 네. 자, 두 번째 소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에이, 이게 주민등록증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운전면허증 아닙니다. 그럼 무슨 면허증입니까? 동력수상 레저 기구 조종 면허증, 일반 조종 2급? 이거 원장님께서 직접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삼만불 시대가 되면 네. 그 레저 문화가 이제 육지에서 이제 바다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되게 이제 만불 시대는 주로 이제 테니스를 하고 네. 2만불 시대는 이제 골프나 골프, 승마 승마. 이런 걸 한다고 예. 3만불 시대가 되면 이제 요트를 요트를 타러 탄다고 네. 그럽니다. 네. 3만불 시대가 이제 거의 지금 눈앞에 와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조종면허는 한 10년 전에 좀 젊었을 때 준비를 하자 해서 예. 이제 관심을 갖고 따는 그런 면허증입니다. 예. 네. 여기 사진을 보니까 젊네요. 10년 전에 따진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부만 하시고 네. 강직하게 이렇게 공직 생활만 하셨을 것 네. 같은데 이렇게 또 바다를 즐길 줄 아는 분이셨군요. 바다는 이제 제가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어릴 때부터 네, 뭐 잘할 수 있고 하셨으니까요. 또 바다가 육지보다는 훨씬 더 즐거움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잘 알고 잘할 수 있는 곳이 바다라서 네.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일반 조종 2급은 이거 그냥 뭐 자그마한 보트만 보는 거 아닙니까? 1급 돼야지 큰 보트 뭐 하시는 그럴 거 것 아니에요? 같아요. 이제 요 면허는 네. 이제 자기가 그 배를 몰 수 있는 자격은 2급 정도면 되고요. 예. 1급은 이제 뭐냐면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 수준이 되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자기가 이제 레저를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뭐 2급 정도만 우리가 받아도 별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가용을 모는 사람이 2급 자동차 면허도 되는데 네, 2급. 뭐 굳이 그 1급 어렵게 이렇게 딸 필요 없는 없다. 것처럼. 네. 네. 제가 좀 알아봤더니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뭐 이렇게 네. 울산에서도 하셨고 제주, 예. 인천에서도 하셨고 예. 그러면 우리가 진짜 저희도 이렇게 근처에 바다가 많잖아요. 포항에 네. 살다 보니까. 근데 부산만 가도 부산 바다가 또 포항이랑 굉장히 달라요. 다르고. 네. 어떠세요? 이렇게 여러 군데 여러 바다들을 보셨는데 바다만의 예, 특징?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동해 바다는 이제 겨울에 힘 있는 파도, 네. 또 1월이면 이제 해맞이 네. 이런 그런 맛이 있고, 네. 또 서해 바다는 이제 낙조 또 그런 그렇죠. 또 맛이 그렇죠. 있죠. 네. 바다에 관해서는 정말 모르시는 게 없으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절대 이 공적인 일을 네. 이렇게 개인화 시키지는 않으셔서 절대 이렇게 우리가 막 말씀을 드려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예, 객관적인 말씀하시지. 사실 감정을 더 섞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이제 집에서 보신다는 이 뭔가 이 강박관념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가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있죠. 네. 우리 바다를 즐기러 갈 때는 네, 당연히 필요한 게 있죠. 예, 구명조끼도 있어야 되겠고 구명조끼 있어야죠. 오리발 있어야죠. 그렇죠. 오리발도 있어야 되고 튜브도 좀 가져가야죠. 재미나게 또 우리가 놀 수가 있고 네. 그런데 네. 요즘에는 또 이게 있어야 돼요. 그거 있어야 그거 있어야 돼요. 된다니까요. 그거. 바로 네. 자, 바로 두 번째 네. 추억의 소품 일단 꺼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야. 야, 이게 뭡니까? 대통령상에 대통령상. 빛나는 네.
2015년도 생활불편 개선 우수 사례 경쟁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므로 1등. 예, 상장을 수여합니다. 네. 3년 전입니다. 네, 11월 3년 전. 24일 날 네, 대통령 상장을 받으셨는데 생활 불편을 완전히 개선을 하셨는데 어떤 불편을? 네, 여러 개 상을 뭐 있는 중에서도 가장 네. 바로 그 네. 예, 주인공이 여기 이제 나오게 되죠. 네. 이 헤로드라는 얘기인데요. 헤로드. 네. 제가 이제 2015년 5월에 저희 의원이 이제 승격이 됐어요. 기존에 이제 위성학법 중앙사무소라고 해서 그 기관이 이제 1차 기관으로 승격이 됐는데 그해 이제 11월 달에 이제 그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지금 앱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경진하는 그런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 생활에서 가장 그 시급하고 필요한 앱이구나라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렇게 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헤로드. 바로 그게 헤로드인데요. 헤로드란 과연 무엇인가? 지난 3월 21일 날 네. 서울에 사는 이제 40대 부부가 충남 서천 쪽에 이제 그 썰물대 조개를 주우러 이제 나갔는데 이제 항상 문제요. 밀물이 들어오고 밤이니까 방향을 잃고 있는데 굉장히 저녁 11시쯤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해경에 구조 요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이제 헤로드 앱을 몰랐어요. 모르고 있어서 이제 해경의 상황실에서 그 접수를 받고 헤로드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냐 확인하니까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이제 앱을 설치토록 이렇게 유도를 했죠. 급박한 순간에 이 앱을 이제 깔고 그 SOS를 치니까 그 저희가 이제 SOS 기능에는 이제 자기 위치가 GPS 기반으로 해경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냥 빠른 시간에 이제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유익한 그런 앱이죠. 이야, 대통령상 받을만 하네요. 기가 막힌 앱이네요. 이 헤로드를 통해서 수많은 인명을 이렇게 구하셨겠어요. 지난해도 한 11건 정도가 이렇게 사실은 이제 보도된 것만 11건이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해경 중부 해경청에 이제 가서 상황실에 직원들 만나서 들어보니까 그 11건 이외에도 보도되지 않은 그렇겠죠. 건수가 한 배 이상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바다에서 레저한다든가 또 조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한 앱입니다. 이 헤로드를 이용하는 그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벌써 10만 명을?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지난해 사실은 저희가 그 2015년에 이어서 지난해에는 이제 공공 서비스 분야에 대한 앱 그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대상을 또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많은 홍보 활동을 좀 하긴 하는데 그보다 미디어 쪽에서 하는 그 홍보가 훨씬 효과가 있어서 2016년도에 한 4만 명, 5만 명 수준에서 작년에 2017년도에 11만 건이 됐어요. 특히 이제 저번 3월 21일자 그 방송이 되면서는 하루에 3만 5천, 그 다음날도 10,000건.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미루지 말고 지금 지금 이 앱을 지금 다운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워낙 조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 넓은 바다에도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사용자 현 위치의 정보나 특정 위치를 등록, 저장할 수 있고 SMS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내 위치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항로 안내 기능으로 이동한 경로를 저장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상에서 인명사고나 선박 고장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 클릭 한 번으로 해경과 119 상황실에 위치 좌표가 포함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DGPS를 기반으로 해서 요 앱이 사실은 우리 그 소형 선박 그 어부들한테 참 좋겠군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쓰는 내비게이션 앱이죠. 고기가 많은데 딱 찍어놨다가 다시 글로 갈 수 있는. 이야, 돈 안 들이고. 너무 좋다. 그런데 이 앱은 이제 그 와이파이 떴을 때만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기능 설정해 놓거든요. 그렇죠. 그게 좀 약간 좀 그렇네요. 이게 바다에 나가서는 이게 뭐 안 되잖아요. 와이파이가 안 되잖아요. 와이파이는 상관없이 이제
핸드폰 기능이 이제 통화권 내에만 있으면 이야. 그건 가능합니다. 예. 그렇군요. 괜한 걱정을 제가. 네, 괜한 걱정하셨네요. 그 정도 걱정은 아마 다 미리 개발하실 때 다 했죠. 네. 야, 그러면은 이 육지에서도 사실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고 산악 좀 그 구조를 할 때도 너무나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안전을 네. 위해서 꼭 필요한 앱이네요. 자, 오늘 김전 씨 여러 가지 소품을 준비해 오셨는데 특히 참 유용한 정보까지 전달해 주셔서 예. 너무 좋았습니다. 그건 이제 공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네. 멋진 앱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전 씨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I like to move around to a different beat. I'm walking with a smile down my own street. And I don't really mind why you are fake, 'cause I am me. And 네, 국내 해양 레저 인구가 100만이 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해양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국립해양특위정보원은 앞으로 그 역할이 더욱더 기대되고 더 중요해지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레저 인구들이 이제 증가하고 이름에 따라서 이제 바다에서의 그 선박의 안전이 네. 굉장히 이제 중요시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박들이 안전하게 그 연안을 항해하고 또 레저의 인구들이 레저 활동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바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헤르도를 국민 그런 앱으로 더욱 더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 앱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면서요, 여러 가지를 느꼈겠고요. 특히 여러 번 강조해도 지금 바로 또 당장 실전을 하셔야 되는 헤로드 또 다운로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원장님 보면서 나도 저렇게 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좀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라나는 새싹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십니까? 이제 간혹 대학과 이제 네. 중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직업 교육을 네.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살아왔던 방법에서도 느꼈는데 블루오션이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상에 많은 직업군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육상 위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바다는 우리 지구의 70%가 바다로 이렇게 있는 네. 것처럼 바다에도 육지와 똑같은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에도 네. 법이 있어야 되고, 네. 예를 들어서 또 바다에 많은 어떤 공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청소년들이 좀 시각을 달리해서 바다 쪽으로 보면 훨씬 더 자기 앞으로의 어떤 직업 네. 이런 것들을 폭넓게 그리고 또 쉽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도 꼭 이뤄야 되겠다는 조만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으신지요? 한 30년을 이제 공직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상당히 좀 보이지 않는 울타리에 이제 갇혀 있었다고 봐지는데요. 앞으로 이제 제대하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하고 싶다 하면 네. 저는 이제 닥터 지바고에 네. 이제 나오는 시베리아 설원을 네. 달리는 이제 대륙 횡단 열차 네. 이걸 꼭 한번 좀 타보고 싶고 이야. 또 지난번에 이제 스페인의 회의에 갔을 때는 라코르냐 바로 옆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올레길의 전신인 네. 순례길의 네네. 마지막 종착지인 콤포스텔라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시간 거리인 거기에 이제 가서 제가 마지막에 받는 인증 도장인데 네. 그걸 제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역으로 이제 마지막에 받아왔는 건 꼭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받았는데 기회가 되면 순례길을 한번 걷는 게 소망입니다. 예, 잘 이루어지실 겁니다. 지금 아이고. 계획대로 네, 잘 또 실천하고 계시니까요. 국내를 넘어서 이렇게 세계로도 활동 영역을 상당히 넓혀놓고 계신데요.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처럼 항로표지 월드컵 격인 국제 항로표지협회 총회에서
연설한 사진이 다 있네요. 예. 고전적인 의미에서 등대 그리고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전파 표지 네. 이런 걸 다루는 걸 이제 그 항로 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제 항로 표지 협회가 네. 4년마다 이제 총회를 개최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어떤 기술 발전 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그런 공간인데요. 네. 저희가 지난번 18차 총회가 스페인 라코루냐에서 열렸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정부 대표로서 그 정부 직원들 그리고 대학 교수들 그리고 산업체 연구원들 뭐 연구소 이런 사람들 모시고 이제 한 50명이 갔는데 예. 제가 이제 수석 대표로 참석을 하고 마지막 날은 이제 저희 그 19차 총회가 우리나라 이 인천에서 5월달에 열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초청 연설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분야에 종사해서 오는 동안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네. 올 5월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예. 인천에서 열린다고요. 예. 네. 또 성공적인 또 개최를 또 저희가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 톡톡 퀴즈 시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맞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공현동 국립해양측이정보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것 관련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GPS의 오차를 1m 이내로 보정한 최신의 위성 항법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1번 DGPS, 2번 로란시, 3번 헤로드, 4번 등대. 이 보기들은 다들 의미가 있고 꼭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오늘 인터뷰 내용 중에서 여러 번 다 거론된 것들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쉽게 힌트 하나 주십시오. 우리 중고등학교 때 이제 미분 방정식을 이제 배웁니다. 수학 시간에. 네. 그 미분 방정식이 영어로 이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 이제 어떤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수학적인 그 계산이 네. 미분 방정식인데 아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우리가 문제가 더 쉽습니다. 문제가 더 쉽다. 뭐 앞에 또 이니셜만 또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GPS보다 조금 더 오차를 보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에 뭐가 붙겠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저희 톡톡 동행 홈페이지 정답을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톡톡 동행인이 오늘 출연하신 공현동 박사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현동 원장에게 있어 바다란 무엇일까요? 예, 바다는 그 제 인생에 있어 도전과 열정을 심어줬던 곳이고 또 그동안에 저에게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보고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오늘 그 1시간 가까이 저랑 그 얘기를 하면서 참 차분하시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요. 근데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이런 차분함 속에 숨겨진 정열로 인해서 참 우리가 큰 그 이로움을 우리가 얻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 성격 덕택에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안전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끝으로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십시오. 뭐라고요? 헤로드. 지금 바로 헤로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